지금 한미사이언스가 탈퇴 신호 그리고 재진입 신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진입 이후에 계속 여기서도 탈퇴 재진입 신호가 있었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좀 매수 사인을 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930 수식 기준에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사이언스 기준에 일단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매수 사인은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둘 다 각각 두 번째의 매수 사인까지 다 발송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한미사이언스하고 동서하고 편입을 고민을 하는 정도 수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5% 이상까지는 안 따라붙으니까 딱 이 언급이 나올 때가 이제 15%, 14% 공방이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뭐 매수 신호는 나와 있었고요. 매수 신호 나와 있어도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서도 지금 떠 있다가 이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가야지. 예? 현재로서 뭐 고려아연은 조금 이제 뭐 소강 상태에 진입이 됐고, 한미사이언스가 슈팅이 나와야 동서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뭐 포탈 뒤지면 다 나오는 것처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M&A 끝내줍니다 그 얘기할 계제도 없죠. 왜냐면 이미 18일부터 떠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요? 한미사이언스의 검색기에서의 기준들이 전부 떠 있었죠. 매수 신호가. 그때가 주주명부 이제 폐쇄하기 전 마지막 이제 그 지분을 편입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슈팅. 그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 포털에서 뒤져서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한미 사이언스의 지분 구조라든가 한미 약품의 지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OCI 쪽에 뭐 지분을 넘기니 많이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이 지분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41%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미약품의 적대적 M&A든 이건 불가능하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경영권을 뺏어오겠다라든 경영권을 뭐 유지하겠다라든 그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재밌다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머님하고 뭐 장녀 그리고 형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지분 쪽에 이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임종윤, 뭐 임종훈 씨 이렇게 돼 있는 지분 29.07하고 한미사이언스의 기준에 48%의 기준에 이제 삼자연합 특수관계인의 신동국 씨가, 저도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 그리고 그 큰딸 그 임주연 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5%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신동국 그 어떤 뭐 인적 관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14.97. 그러니까 사실 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이제 고려아연 때문에 변동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이 고려아연의 슈팅 범위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까지 이제 흐름이 연동돼서 움직인 거죠. 정확히는 18일 날 자체적인 흐름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 조정이 나왔죠.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고려아연이 상한가 가는 10월 24일 그때부터 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리스크를 크게 하고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그때 기준에서는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이 고려아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대장인데 한미사이언스에 무리수를 둔다. 또 고려아연도 이제 끝자락의 기준인데,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봤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기존에도 이제 좀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500만 주면은 자체 거래 대금을 넘기니까. 그리고 500만 주면은 2,500억이면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고 5위 전후까지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이렇게 한미사이언스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적으로 좀 많이 이제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준인데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스타트의 범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의 설정 범위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 고민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18일 날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이제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가져갈 수 있는 주주명 폐쇄되기 전 기준에서의 편입. 그래서 이날 이제 거래가 좀 일부 거래가 굉장히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일부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슈팅이 나온 기준이 되는 거고 18일 날 이렇게 떴어요. 35,400원. 실질적으로는 34,750원에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날 사실 이제 매도 신호가 한미사이언스에서는 안 났어요. 한미약품은 나왔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조정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성 이제 하루 기준에 거래 대금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하루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가 완전히 이제 뭐 질질질질 흘러서 끌려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10월 24, 25일 날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죠. 28%, 13%. 근데 평상시에 거래가 없다가 휘청하고 이제 뭐 위로든 아래로든 슈팅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변동률이 뭐 상당했죠. 그 흐름 속에서 고점이 이제 저 위치인 거고 저 추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이 만약에 이제 고려의 아연이 이제 끝났어요 하고 뭐 예를 들면 폭락 형식으로 형성이 돼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험을 보기 위해서 뭐 손실도 감안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는 만약에 접근 매매 신호를 동서쪽까지 겸해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좀 제한적인 물량 범위에서 교육용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쪽, 뭐 최대 폭의 기준은 뭐 단기 공략주 기준에 우리는 5% 정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니까 그 정도. 그래서 24일 날, 25일 날도 검색에 떴어요. 뜨고 24일 날은 11%. 왜냐면 거래가 없던 종목이니까 거래가 터져야 신호가 나오겠죠. 거래 대금도 없는데 무슨 뭐 매매 신호가 어떻게 나와요? 거래가 터졌다는 건 위에 물량을 싹 걷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밑으로 막 집어 던졌다는 게 아니잖아. 싹 걷어가면서 11%의 포착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8%까지.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뭐 강보학권에서 이때 이제 42,000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쭉 미끄러지고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강보학권까지 강보학권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역시나 또 꼬리 달리고 내려왔고. 그래서 24일 날 같은 경우에 뭐 41,600원이 아니고 36,600원에 그러니까 캡처한 시간이 좀 늦었을 거예요, 제가. 캡처를 늦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뭐 진입 이후에 뭐 수익률 범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탈퇴 신호가 24일 날 명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4일 날 기준에서 과도하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5일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보합권이긴 하지만 개장 초에 또 역시나 가파르게 슈팅이 나왔고 바로 이제 꺾여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 매매가 원활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아쉽다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25일 날 기준이 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9시 30분 이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움직임이 9시 30분 이전에. 그러니까 어찌 따진다면은
하는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 매매 기준이 그렇게 뭐 원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아쉽다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25일에 기준이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29일 날도 이렇게 이제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변동률 6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일단은 13위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고려아연 못지않게. 그래서 고려아연은 어찌 보면 대체 종목으로 이제 부각돼 있는 건데, 여전히 이제 1등이냐 2등이냐 이것도 따져봤고, 고려아연이 어느 시점에 급락으로 연동될지 모르니까, 어느 시점에 급락 반전될지 모르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공격적으로 잡아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개장 초부터의 흐름이라서 그거만 좀 잘 제가 설정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개장 초에 이렇게 어제 기준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한미사이언스 오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검색기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 검색기 활용 부분, 특히 이제 HTS 버전의 활용 부분은 충분히 이제 뭐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금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요 자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부분이 쉽지 않은 거냐면, 요 윗꼬리 부분들에 대해서, 저게 과연 쉽게 대처가 될까, 장중의 기준에. 응? 저게 과연 장중의 기준에 쉽게 대처가 될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응? 어쨌든 뭐 오늘 그 기준점 놓고 보시면 이제 29일 날 탈퇴 신호 이후에 명확하게 이제 탈퇴가 나온 거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44,650원에 이제 캡처가 돼 있는데, 이때부터 해서 VI 발동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3,600원 경부터 진입 신호는 나온 거예요. 43,600원, 뭐 43,900원 오늘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기준은 이제 우리가 500만 주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데, 500만 주를 훌쩍 넘길 수 있는 거래가 터져줬던 거죠. 개장 초부터. 기준 거래량이 이제 500만 주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그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인데, 이미 벌써 6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한가까지 나오려면 최소 범위 5천억에서 1조 이상, 1조 정도면 가장 좋고,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기 때문에 개장 초의 흐름에서 4%의 뭐 흐름이 동시효과에서부터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갭상승 4%죠. 저기에 거래가 일단은 수반이 됐고, 우리는 이제 5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놓고 볼 때 동시효과 기준의 1%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동시효과에 5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7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그리고 눌리면서 거래가 둔화되면 아무 뭐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 양봉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 따진다면은 10시 기준까지로 따진다면은 27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잖아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일단 3으로 나눠주면 3, 9, 27, 900만 주, 10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거래가 여기서 계속 뭐 수반되면서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검색에 떴으니까 개별 매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우리는 15% 이상 안 따라 붙습니다만 이 기준에서 나는 뭐 개별 매매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현재 범위에서는 일단 1000만 주 이상까지의 거래량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감 때까지의 거래량을
설정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자체도 뭐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교육 내용 가지고 가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00억 이상이 터져줘야 변동은 확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한미반도체는 최근 내에 1,5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져 있던 종목이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다면 최근 내에 거래대금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을 유지해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한미 반도체로 그랬나요? 하여간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전체 거래대금 그 부분의 규모 이런 부분들이 고려아연의 슈팅에 맞게 또 한미사이언스의 변동률에 맞게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태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 죄송합니다. 10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5위 전후에 놓여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대금 순위가 3위입니다. 3위. 다른 종목 다 제껴놨고 거래대금 3위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도 거래가 터져 있긴 한데 아쉽게도 이제 시가총액이 월등히 더 큰데 한미사이언스보다는 거래대금 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한양행도 거래는 수반되어 있지만 1,100억 수준에서 지금 슈팅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그들의 3분의 1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3조 5천억 수준까지 이제 뻗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2,400개 종목 중에서 3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래가 이제 실려 있으니까 사실상 슈팅 범위가 제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을 이제 뭐 원래 500만 주니까, 왜냐하면 최근 내 가장 많이 터진 게 뭐 530만 주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0만 주 대비해서 벌써 이미 이제 슈팅이 나왔고, 어찌됐건 제가 하는 사이에 슈팅이 나왔고, VI 발동된 이후에라도 강하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내일 또 보면 돼요. 이게 스타트 범위가 될 수 있다. 단 조금 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끝났어요라고 고려아연이 급락으로 연출이 되면 얘도 급락되는 거야? 얘도 급락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또 금융당국이 야 이거 비이성적인 흐름이잖아. 뭐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주가 조작하는 거야. 그 코멘트 하나여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위험 고지는 꼭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 벌써 이제 이정우 선생님께서 이번에 VIP 가입하신 선생님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정우 선생님께서 대표님 만나러 가야겠네요 하셨는데 이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정우 선생님께서도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신뢰도가 이제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주식을 이번에 오래간만에 다시 하시는 건지 하여간에 이제 지금 자금을 새로 세팅하셔서 하시는 건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기준을 잡고 욕심이 나고 들어가고 싶어도 심사숙고하고, 아니 저도 제 돈이고 그냥 뭐 대충 하고 싶으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자칫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거 없는 돈 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도박장도 아니고 뭐 들어가서 한 방에 막 상한가 수익 나고 대박이에요. 이게 아니잖아. 근데 하여간에 뭐 1조 이상짜리에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입맛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네이처셀은 입맛에 안 맞고 사실은 그리고 전략 올려드렸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엄청나게 입맛에 딱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하여간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처셀 뭐 고려아연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장 마감 이후에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추가적인 강세를 띄든 안 띄든 왜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슈팅 범위를 예측하고 대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지금 장중이니까 뭐 길게 설명드려봐야 결론은 지금 이 자락에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매매 사인을 전체 잡아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이럴 때 따라 붙었으면 되는데
그죠? 이럴 때 장중 기준에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뭐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건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15% 이상의 슈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가진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 10%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때만 해도 거래대금이 뭐 아주 최상의 상태 3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3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서 슈팅이 나오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온 거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VI 발동되고 거래가 이미 10시에 300만 주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그러면 오늘 거래량 1000만 주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기준이면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고 지금 이제 뭐 마감 이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슈팅 나오고 여기서 꺾여져서 매도 신호가 또 설정이 됐었고 지금 그 자락에서 딱 맴돌고 있어요. 그 자락에서 한미사이언스의 기준에 보시면은 진입, 재진입, 탈퇴, 재진입 계속 이렇게 그죠? 굉장히 좀 주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 기준 잡아놓은 게 고점 찍고 3%또 이렇게 이제 20%, 27%까지 변동이 나온 경우에는 뭐 한 5%까지도 변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원체 이제 지금 뭐 M&A 이슈, 경영권 문쟁 이슈가 크고 하다 보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뭐 매수 대기 물량도 많아서인지 뭐 크게 뭐 휘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탈퇴 신호 나오고 나서 이제 기준인데 오늘 네이처셀을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를 개별 기준에 뭐 편입의 기준이 만약에 30일 기준에 편입의 기준에 설정이 되셨다. 혹은 전거래일에 이제 뭐 차익 실현 안 하고 갖고 계셨다. 그럼 진입된 이후에 탈퇴 신호가 바로 나왔어요. 탈퇴 신호가 바로 나왔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2만 원 수준이 원래 이제 탈퇴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직 계산기 통해 가지고 3분의 1 꼬리 부분 여기는 지금 고가나 저가에서 되돌릴 때 이때도 편입 설정을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얘는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다음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뭐 단일가 매매 들어가기도 하고 또 투자 경고 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슈팅이라면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약에 개별적으로 요 라인에서 18,900원을 지지를 하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19,3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개별적으로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왜? 장중 저점 찍고 돌리는 기준에 2% 정도 돌리면 거래는 이미 터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직전 저점을 손절 범위로 잡고 그러면 이제 한 2% 손절이 되겠죠. 따라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교육 범위를 받으시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네이처셀을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반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떠 있는 종목의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를 매수 사인을 2차례씩 드렸다고 그랬죠.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15%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은 그때 우리도 그때라도 들어갈까? 혹은 오늘 놓치면 내일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오늘 지금 이 자락에서도 살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상한가 가서 6% 수익 내겠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꼭 곤두박질 치면 죽는 건데. 그래 결국은 내일 슈팅 어마어마한 내일 슈팅 나와줘서 나도 진짜 막 고려인처럼 따블 나고 싶어요. 이런 기준이신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응? 그래서 네. 여보세요? 예. 아, 이런 쓸데없는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부재중 전화를 해놓고 나중에 받아야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컨센서스가 이제 오늘 이후의 기준에서도 더 크게 상향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일반적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 뭐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 될 겁니다. 한번 터진 거래의 추이 추세는 그만큼의 큰 이슈가 있어서 이 정도 시장에서 다들 들여다보는 정도의 거래가 수반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그렇게 설정하기에는 특이한 SM 이후로 오래간만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는 거니까. 자, 고려아연이 어때? 지금 18% 밀리죠. 응? 얘는 되돌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투자 경고 진입돼 있고 얘는 끝났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럼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될까요? 한미사이언스는 이거 얘도 이슈 끝나면 무너지는 거야? 야, 근데 알고 보니까 77%의 지분의 대부분이 뭐 어머님, 장녀 뭐 이런 쪽으로 그쪽에 지분이 대부분 형성돼 있어. 응? 국민연금이 이쪽 뭐 지금 현 경영진에 무게감을 준다 해도 이거 게임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한미사이언스도 휘청휘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에 결론은 모든 요소들을 다 감안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린 듯이 이거잖아요. 심리와 수급. 그 심리라는 거는 모멘텀. 응? 지금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느냐, 혹은 별 내용이 아니어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냐, 혹은 뭐 고려엔의 폭락이 이쪽으로 동반적으로 영향을 줘서 얘도 순식간에 급락으로 연출이 될 거냐. 얘 지금 그 고려엔 같은 경우 하방 VI 잡혀 있죠. 그러니까 하방 VI 잡혀 있는데 1분 만에 뭐 이렇게 때린 거예요. 1분 만에. 그러니까 하고 있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5분 만에 6분 만에 아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하한가 지금. 응? 요거 좀 잘라주셔야 돼. 고려한 하방 VI도 잘라주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장초의 부분에서 고려엔도 어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어제 설정 범위에 잡혀져 있었지만은 어제 방송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게 그냥 그대로 얘 슈팅 나왔어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고려아연입니다. 이길 무조건 이거를 올려드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길 편입 물량 50%만 오버나이트 하는데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매도다. 저런 그 기준을 설정해서 방송에서 오픈을 해드리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럼 결론은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한미사이언스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한미사이언스에 움직인 게 왜 움직였어요? 지금 다시금 보시면 맨 처음에 18일 날 움직인 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기준에서 마지막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슈팅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쭉 빠졌다 그랬죠. 저게 이날이에요. 이날. 지금 보면 캔들이 작아진 이날의 기준인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주가가 흘러내려가다가 결론적으로 돌려진 그 흐름은 왜 돌려졌어요? 아까 보니까 한미사이언스 이거 일봉 차트 이것도 잘라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올려드린 것 같은데, 요거 일봉 차트도 요거죠? 방송하면 요것도 잘라놨었잖아. 요것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3거래일째 이렇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뭐 경영권 분쟁 가지고 슈팅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일, 25일 저 장대양봉의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던 거는 거래가 평상시에 없다가 터졌기 때문이고, 그 거래의 기준이 500만 주. 500만 주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거래가 터졌는데라고 아쉬워했던 부분이
500만 주엔 좀 못 미쳤더라도 앞에 거래량의 70% 80% 수준을 형성하고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을 줬기 때문이에요. 꼬리 달리면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근데 오늘처럼 개장 초부터 월등한 거래가 터진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슈팅 나왔다 멈췄다가 뭐 좀 신호가 나오는 게 좀 굉장히 늦게 떠져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개장 초부터 슈팅 범위가 나온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고려아연이 언제 무너지느냐의 기준이었는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하한가까지 이제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고 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래서 문자 사인 얘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미 사이언스도 지금 뭐 문자 사인 다시 한번 그 한미 사이언스를 내보낼 건데 마지노선 범위의 기준도 필요 없어요. 3%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3%를 조금 전에 얼마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5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의 기준에 59,900원의 매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 싶더라도 지금의 기준에서. 그죠? 그래서 녹화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께 복사를 해서 다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10시 55분이죠. 10시 55분에 올려드린 요 내용이 유료든 무료든 올려드린 내용이 주가가 51,000원 공방에 나올 때예요. 55분 기준이니까 10시 55분 기준이니까 요때.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범위이고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일 기준에서 다시 설정해서 보겠다 이렇게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뭐 고려아연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7%의 변동성 확장 이후에 26.5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3% 밀리는 51,900원 이탈시 100% 익절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지금 뭐 쭉 설명드리면서도 편입의 기준을 개장 초에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 기준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개장 초에 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눈에 완전히 보여진 흐름이었는데 물론 뭐 결과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놓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고려아연을 묶어서 같이 볼 거예요. 묶어서 같이 보면서 고려아연이 이제 하한가에 만약에라도 하한가의 물량이 형성이 쌓이게 되거나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한미 사이언스도 좀 불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5만 주대 매도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었잖아요. 플러스까지 이제 뭐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 올라와 있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아닌 매도로 여전히 유지돼 있다. 그럼 5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다고 해도 그거는 와 수급이 끝내줘요. 이렇게 또 따지기는 불편한 그런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뭐 녹화하면서 전략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따라오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아직 오전장의 기준이 되는데 한미사이언스를 최종적으로 눌려질 때 편입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죠. 그렇게 한 거고 눌려질 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정도 범위만. 차트 간단하게 잘라서 뭐 올려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이제 5분봉으로 좀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가 있으니까. 얘도 뭐 쉽게 그렇게 뭐 휘청 되고 막 흘러내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의해야 됩니다. 고려아연이 무너진 게 순식간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59,900원 3% 조정 범위가 59,900원. 변동률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뭐 1.5%를 논하기에는 51,700원을 논하기에는 조금 너무 촘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서 차트 부분을 51,700원, 59,000원 그리고 5%의 마지노선이 49,900원인데 그러니까 5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사실상. 요 정도 범위. 딱 그 저가가 49,850원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 나는 편입하겠다 그러면은 2%면 대략 51,000원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개별 기준에 나는 그래도 따라갈래. 뭐 고려에는 끝났어도 그 자금이 일로 쏠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오늘의 그 흐름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5분봉의 기준에 50만 준 터져줘야 되는데 뭐 이미 거래가 이제 충분하게 수반돼 있는 기준이니까 뭐 30만 주 정도 슈팅이 나오고 돌려지고 하면은 뭐 거래 수반됐다라고 표현하기에 무난하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까지로 전환이 됐어요. 저 뭐 프로그램 매수의 성향이 어떤 기준일지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지만 8,000주 매수 위에 주가가 20%대 이상 올라와 있다. 그럼 그거는 뭐 오버슈팅이죠. 수급 이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되돌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 범위를 아까 이제 네이처셀이랑 똑같이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만약에 인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자리를 이게 지지 라인이라고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2% 1.5, 2%뭐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자락의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요 위치, 요 양봉에서부터 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도 이제 손절 범위는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직전 저점을 깨면 무조건적으로 이미 따라붙지 못하고 이제 못 따라붙는 범위의 설정을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 라인이 이탈되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정리 기준이 설정됩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놔 드립니다. 그래 돌려질 때 개별 매매 기준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15%대 기준이면은 15%대면 얼마 될까요? 전일 대비해서 어쨌든 뭐 4만 원에 6천 4만 6천 원이나 뭐 그렇게 되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요자락까지의 매수 설정 범위 기준이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9,300원 오른 거니까 41,600원이 전일 종가인가요? 41,600원 기준에 15.99까지면은 41,600원 41,600원 맞나요? 41,000 어제 얼마였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제 뭐 정확하게 전일 종가 기준 41,500원이었네요. 41,500원에 곱하기 116 그러면은 48,100원 48,100원 정도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은 요 정도 자락이 돼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요 절반 라인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됐었던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 라인이 실질 매수관의 설정 범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당연히 저 고점까지 전부 뭐 슈팅 나오는데 뭐 응? 난 따라 붙을 거야. 이렇게 양봉일 때 기준은 뭐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죠. 편입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설정 범위에서는 중립 범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고점 찍고 운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고, 그리고 이제 돌파 재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거래가 계속 없어. 거래가. 그러면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요 자락까지는 전부 이제 뭐 매도 관점에서 특히 이 59,000원 이하 요렇게 이제 밀려 내려온 구간, 요 구간은 정확하게 이제 매도 구간. 그죠? 쉽진 않죠. 저기서 이제 뭐 상한가가 눈앞에 있고 내일 또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저기서 정리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근데 정리의 기준도 잡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꺾일 때,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영선 이하로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 돌리면요. 돌리면 뭐 또 편입 설정이 잡히죠. 자, 하여간에 뭐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도 고려아연이라는 그 경영권 문제 이슈 때문에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9위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 오늘 뭐 처음부터 약세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의 흐름에서, 고려아연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아연도 처음부터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뭐 동소가 있었습니다만 실질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뭐 한미사이언스 정도. 근데 이 한미사이언스가 고려아연이 무너지는데 얘는 버텨요.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내에 유입됐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드리면 좀 많이 뺑뺑 돌았습니다. 뺑뺑 돌았고,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뭐 쓸데없이 전화도 왔었고,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전화도 받았고, 또 고려아연의 흐름이 그냥 뭐 비이성적인 거죠. 하한가까지 찍지 않았나요? 지금 좀 전에 뭐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한미사이언스 요거 아까 방송 자료 요거 하나 PPT 또 주세요. 요 위치가 언제 10월 11일인가요? 10월 11일부터로 해서 차트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10월 11일 요 기준에 한미사이언스 대단한 거죠. 이 줄을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권했는지는 좀 뭐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지금 50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그 거래를 월등히 넘겼어요, 사실. 그래서 앞부분의 흐름에서도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어찌됐든 거래가 아예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유통 물량도 없고 거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그 경영권 이슈에 대해서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자락도 사실은 좀 중립 범위,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리, 그리고 뭐 한 템포 더 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부터 의미가 없이 밀려 내려오면은 당연히 다 정리해서 돌려놔야죠. 냅뒀더니 뭐 결국은 슈팅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검색기에 계속 떴으니까 또 검색기에 뜨든 안 뜨든 시장에 이슈가 불거져 있던 시점이죠. 근데 이슈 불거졌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제 이 정도로 터져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의 기준까지도 이제 그 상승 장악 확인형이기 때문에 매수 기준이 잡히는 위치예요. 전일 상승 장악형의 기준도. 캔들의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했고요. 음봉의 윗꼬리도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악형의 기준이 월등해지는 거죠.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치에서 이제 뭐 개별
교육받고 이런 위치에서 난 장학형이 떴으니까 들어갈 거야. 어떤 이슈든 상관없고 뭐 이런저런 이슈는 난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난 들어갈 거야. 라고 설정을 하시더라도 요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 뭐 잠깐 반짝하는 그 이슈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슈팅이 비이성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어야 뭐 캔들 패턴으로 들어갔든 뭐가 됐든 거래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네이처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제 갭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처럼 갭을 로그 차트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슈팅이 더 나오면은 퍼센테이지 기준이 이제 눈에 띄게 형성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뭐 고려한 만큼 단기간에 따블이 아니고 뭐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6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적지 않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지금은 어차피 못 들어가요. 15% 이상 위에 있으니까 48,000원이 훼손된다면 그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들여다볼 거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이쪽에 슈팅이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 쪽에 뭐 주력주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밋밋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특정돼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어제 슈팅 나왔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메모리 솔루션즈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도 거래는 수반돼 있는데 사실 아쉬운 거죠. 1,300억이면 예전에 뭐 1조씩 터지던 그런 거래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 위주에서의 거래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의미가 없어서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기존의 검색에 뜨긴 했지만 자 마무리합니다. 뭐 굉장히 뭐 어찌 보면 횡설수설 길어져 버렸는데 결론은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간망이다. 그리고 검색기에서는 이미 탈퇴 신호가 나왔다. 한미사이언스 좀 불편하더라도 원고 작업하시는 분 탈퇴 신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탈퇴 신호까지 딱 그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미사이언스 일단은 탈퇴 신호다. 탈퇴 신호가 나왔으니까 끝.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라도 48,000원 이하가 형성이 됐을 때 48,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꼬리 달려고 무너졌는데 왜 따라붙어? 고려아연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니라면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경영권 분쟁에 고려아연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보합만 됐어도 혹은 개장 초에 뭐 8%만 밀려 있어도 근데 하한가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더 깨질 수도 있단 말이지. 고려아연의 가치가 더 훼손돼 있단 말이지. 기존에 원래 고려아연이 원래 형성돼 있던 주가 경영권 분쟁이 형성되기 이전의 주가 그 이전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뭐 45만 원에서 프리미엄 그 저평가 상태였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70만 원이라고 쳐도 거기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70만 원 형성할 때 기준보다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경영권 분쟁 방어하는 그 흐름 속에서. 그죠? 그리고 갭을 메꿨기 때문에 얘는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볼 이유는 없습니다. 또 투자 경고 진입돼 있고 오히려 본다면 한미사이언스인데 여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하자. 하여간에 이도저도 뭐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다 막 정신 없어. 특히 이제 우리 이정호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야 이거 윤정도한테 찾아가야겠다. 이런 종목 줘야지. 찾아가야겠어.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는 게 옳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한 달을 끊으시더라도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자산 규모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을 끊으시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한 달 끊으셔서 수익 나시면 그러면 뭐 굳이
장기 연장하지 마세요. 매달 끊으세요. 그래야 뭐 저도 좋지. 할인 안 해주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그 전체 방 안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멘다방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내일 삼성전자의 IR 이후의 변동성의 범위를 한번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하시자고요.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만 조금만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